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많이들 보시면서 도움이 참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뭐 주변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런 게 있으면 이메일이나 또는 댓글로 상담을 요구하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되거나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한 가지를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했죠. 그것이 뭐냐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는 징계 조치 1 중에서 6호가 출석 정지였죠. 8호가 전학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6호의 출석 정지라고 하는 이 말이 오히려 전학보다는 8호 조치인 전학보다는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이제 6호기 때문에 8호보다는 아래죠. 그래서 6호가 좀 덜한 징계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6호와 8호의 엄중한 차이가 있습니다. 6호는 저번 시간에 봤듯이 출석 정지이면서 뒤에 나왔던 게 뭐냐면 기간이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유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급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한 학년을 올려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이면 내년에 3학년이 돼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3학년이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게 유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이 그대로 2학년으로 있는 거죠. 당연히 1학년이면 다른 친구들 다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학교폭력 출석 정지를 당해서 유급이 되어서 1학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죠. 그땐 당연히 초6이 1학년 들어오면 나는 초6 동생들과 1년을 또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 생기죠. 굉장히 이게 출석 정지라는 것이 무서운 징계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러면 전학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냥 내가 2학년 때 전학을 갔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는 학교로 갔겠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대로 2학년, 3학년 졸업해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학이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이걸 그냥 무섭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오히려 전학은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줌으로 해서 학생이 더 많이 더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학과 출석정지 두 개를 놓고 볼 때 출석정지를 지금 한 번만 더 하면은 징계를 한 번 더 받으면은 이제 유급될 상황이다. 그 다음에 전학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원하겠습니까? 전학을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차라리 전학을 가겠습니다가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가 판단할 때는 더 좋은 거죠. 유급이 딱 되어버리면, 그 유급되는 그 순간부터는 학교를 못 나옵니다. 유급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는 유예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유예 처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 학교를 못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이다. 그러면 6월부터는 쭉 못 나오는 겁니다. 못 나오고 내년 3월 2일 날 다시 2학년에 복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학년 후배들과 같은 반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3학년이 된 친구들은 다른 교실에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냥 전학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학교폭력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어느 게 더 이로운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출석 정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학이라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가장 맞겠죠. 그것이 핵심이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이런 지경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보시면 선생님 제가 이제 출석 정지 며칠만 더 하면 제가 유급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담임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딱 된다라고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학교폭력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고요. 학교폭력을 일으켰을 때는 전학을 오히려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전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학 간다는 것은 오히려 환경을 바꾸어 줌으로 해서 새롭게 내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친구들과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내가 반성을 하지 않고 또 다르게 그 친구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의 또 괴롭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반복적으로 학교 폭력을 발생시키는 학생은 부모님이나 그 친구가 판단해서 다른 학교로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 그러면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은 학생의 행동이 좀 바뀌느냐? 바뀝니다. 네, 분명히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그 학교에서의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의 학생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다라면 그 친구들에게 융화가 되어서 나 역시 좀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학 가더라도 좋은 친구들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전학을 가게 되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지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부모님과 함께 내가 스스로 가게 된다면 물론 좀 이사를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그쪽 학교에서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는 조치 중에서 출석 정지라는 부분과 전학이라는 부분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를 갖다가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올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학생들 잘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교폭력을 어떻게 신고를 할 때 뭐를 준비해 신고해야 되는가,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신고할 때 여러 가지 제출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